동탄 역세권도 공실의 무덤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 역세권에 백화점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상가의 임대 문구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를 우야노.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 타국에서 시청해주고 계신 해외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광대 재미머리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동탄 역세권으로 와서 상가 공실을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은 토요일 12시 정오쯤 진행을 했고요. 동탄역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 상가 및 주상복합 상가를 촬영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동탄 관련 영상을 여러 편 올려드렸었는데요. 이거 동탄이 올려도 더 올릴 것이 아직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사실 이제 공실의 임대 문구는 역세권이건 대도심에서건 어렵지 않게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특히 도심에서 신축되는 건물일수록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상가를 공급함으로써 공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공실공화국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 측면이 있는 듯 합니다. 이곳 동탄뿐만 아니라 평택시, 구리시, 하남시 등 여러 다른 시를 가보아도 동일한 현상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좀 올리기 시작한 서울시 쪽의 공실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공실과의 전쟁을 치르는 듯 합니다. 사실 이러한 국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은퇴자산을 투여했거나 아니면 은행빚을 얻어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혹여 있으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행사나 건설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돈이 돌고 돌기 때문에 최종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 결국은 분양을 받거나 혹은 분양받은 이후에 이자 감당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입은 현실적인 소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지하 1층에서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지상 1층에서 4층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갖추고 있고, 5에서 8층에는 영화관도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상가가 되시겠는데요. 2016년 12월 한 여론 기사를 보게 되면 GTX, KTX, SRT 등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배후 수요가 탄탄한 초역세권 상가로 소개가 되면서 향후 장밋빛 미래를 그렸었는데, 2018년에 대형 영화관이 입점하고 난 이후 벌써 7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건물 상가에는 곳곳에 임대 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한창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만 해도 이런 좋은 교통망과 백화점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뒷받침되는 지역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분양되자마자 공실이 없어 운영이 되고 있어야 할 판인데,
현실은 보다시피 녹록치 않습니다. 대형 백화점이 유동인구의 유입을 불러오는 호재가 될 것으로 과거 생각을 했었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백화점이 오히려 유동인구를 흡수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가의 분양 당시 가격은 1층 상가 전용 52.66제곱미터가 10억 3천만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동탄역 일대 1층 점포 월세는 평당 24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서울이나 광화문 상권의 평균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곳 상가의 임대료 수준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1층의 경우 48제곱미터 기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50만원 정도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세는 물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듯 하니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의 관리비는 별도일 테니 실제 부담은 조금 더 늘어날 듯 합니다. 이렇게 유동인구가 없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사실 월 150만원을 고정으로 지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듯 합니다. 이곳 1층 49.37제곱미터 상가가 2018년에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감정가액이 최초 12억 7,200만원이었는데 총 2회 유찰이 되어 최종 6억 2,300만원 정도의 낙찰이 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분양가 대비 49% 수준으로 최초 수분양자는 눈물을 머금고 물건을 인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검증 없는 장밋빛 전망을 등에 업고 분양을 받았거나 아니면 묻지마 투자식으로 분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는 결국 50%가 넘는 손실을 떠안으며 경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사정이 있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일반 소시민들의 묻지마 상가 투자는 평생을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상황에 항상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마음속에 되새기셔야 할 듯 싶습니다. 그나마 이 경우는 50%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더 최악의 상황이 닥쳤더라면 팔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했거나 은행 대출이자를 근로소득을 통해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은행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일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묻지마 투자로부터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켜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을 모은 노후 자금을 날린다면 인생의 산막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소소한 인생의 여유를 즐겨야 할 시기에 추가 근무와 알바로서 고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간을 더 연장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소중한 여러분들의 은퇴 자산을 지키는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거리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